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이틀 동안 연속으로 이제 정치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궁금하긴 한데 의견을 받을 만큼 조회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혹시라도 누군가가 보신 분 중에서 이 컨텐츠 이렇다 저렇다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삼각대를 협찬을 받았어요. 이제 친구가 집에 남는 삼각대가 있다고 수저통에 이제 그만 꽂아 쓰라고 삼각대를 사줬고,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하나 샀는데 이게 C타입 마이크를 샀는데 꽂으니까 자꾸 이제 지원할 수 없는 USB라면서 막 메시지가 떠가지고, 안 그래도 얼굴 이쁘지도 않은 얼굴 대빵만하게 찍는 것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 놓고 마이크를 끼고 하고 싶은데,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마련될 때까지는 이쁘지도 않은 얼굴 대빵만하게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뭘 다뤄보려고 하냐면, 이제 수학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이제 사실 이제 이거 앞에 영상에 보면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리고 다루고 싶은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아무거나 댓글 달면 그거 무조건 내가 다뤄드리겠다고 했는데 댓글이 없으므로 제가 전공이 수학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자신있게 다룰 수 있는 게 수학이니까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은 수학 중에서도 수학자 인물에 대해서 한 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수학자에 대해서 다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은 가우스인데, 가우스는 20분 만에 못 다뤄요. 가우스를 다루려면 20분짜리 10개는 해야 될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 마음속에 두 번째로 위대한 수학자인 오일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도 너무 길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짧게 다룰 수 있는 수학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은 갈로아겠다라고 생각해서 갈로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이 갈로아라는 수학자의 생애가 조금 재밌는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갈로아는 살아있을 때 주목을 받았던 수학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이 기록들의 신뢰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의견도 많이 갈리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갈로아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 천재성만 놓고 봤을 때 딱 업적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사람의 순수한 천재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인류 역사상 얘가 넘버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저는 갈로아가 일생을 수학에 전념을 했고, 아마 명대로 오래 살았으면, 그래서 그 오랜 기간에 수학 연구에 매진을 했으면 가우스를 뛰어넘는 학자가 됐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갈로아는 이제 19세기 프랑스 수학자예요. 19세기 프랑스 수학자인데 이 18세기, 19세기 수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생애를 쭉 읽어보면 수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는 대략 가슴이 웅장해져요. 왜냐하면 전공 수학 때 이제 배우는 그 쟁쟁한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갈로아의 생애 역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갈로아의 기록 중에서 최초의 기록은 아마 르장드르라는 사람이 쓴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을 이틀 만에 독파했다. 언제? 15살 때. 근데 르장드르는 기하학 원론을 쓸 때 학자들이 2년 동안 이거 가지고 연구하면 이 책을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쓴 책이에요. 학생들도 아니고 수학자들이 그거를 15살짜리가 독학으로 이틀 만에 해치워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갈로아는 천재였어요. 근데 갈로아가 대학 입시를 실패를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대학 입시라는 게 감독관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알고 있는 거를 설명하는 그런 형식이었을 건데, 갈루아가 하는 말을 교수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생략을 많이 해가지고 논리를 몇 단계 뛰어넘어 버리니까 교수가 그 설명하라 그러면, 야 이거 자명하다, 이것도 뭐라냐, 수학 교수라는 사람이, 야 수학 교수가 돼가지고 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교수들도 빡치고.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갈루아가 대학 입시 시험을 치면서 설명을 하다가 빡쳐서 칠판 지우개를 면접관한테 집어 던져가지고 그게 맞박의 명중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갈루아 사후에 직접 증언으로 나온 거니까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자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좀 또라이들이 많아요. 좀 또라이들이 많은데, 현대 수학자들도 또라이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뭐 다음에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소개를 할 것 같은데, 여튼간에 갈루아는 그래서 입시에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모났었다고 알려져요. 얼마나 성격이 모났으면 막내 동생 이외의 모든 가족들은 갈루아를 멀리했대요. 심지어 갈루아가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그 곁을 지켰던 게 막내 동생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성격 파탄이었으면, 막내 동생은 존경했다고 해요, 갈루아를. 근데 그 외에 모든 가족들은 갈루아를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가 아니지, 완전 천재라는 평가는 중간중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갈루아를 멀리했어요. 근데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자명하다. 전공 수학을 처음 배울 때 대학 2학년 때 학부생들이 처음 어려움을 겪는 과목이 해석학이에요. 해석학인데 저도 해석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걸 왜 증명해야 되지? 저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증명을 해요. 그럼 그 증명을 보면 되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리고 또 자명해 보이는 그 증명 과정에서 뭔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난 증명이 끝난 것 같은데 그걸 또 증명을 해요. 뭐지? 그래서 또 증명하고 또 증명하다가 도대체 이건 또 어떻게 증명할까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으면 트리비알하대요. 트리비알이 자명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아니 나는 처음부터 다 트리비알을 보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트리비알하대요. 이 트리비알하다는 말을 갈루아가 엄청 많이 쓴 거죠. 천재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 당연한 걸 왜 모르지 하고 생략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갈루아도 이제 그런 식으로 교수들한테 설명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교수들은 이제 무시당하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17살짜리가 대학 교수를 무시하는데 멍청하게 이런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그래서 입시에 엄청나게 여러 번 떨어집니다. 자, 근데 갈루아의 성장 배경을 보면, 아버지가 프랑스 혁명의 지지자였는데 정치적으로 자살을 하게 돼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갈루아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프랑스 혁명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노라 맹세를 하고, 실제로 굉장히 과격한 운동에 선봉에 많이 섰어요. 그래서 몇 번 잡혀가기도 하고, 어떤 한 번은 의도적으로 내가 구속이 돼서 나는 나를 희생양으로 운동이 더 격렬했으면 좋겠다라고 잡혀갔는데, 변호사가 너무 변호를 잘해서 그냥 풀려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갈루아는 그 짧은 인생에서도 수학에 전념한 게 아니었어요. 수학보다는 프랑스 혁명에 훨씬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루아가 수학자들과 교류가 없었던 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몇 명의 수학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프리에 급수의 그 프리에에게 논문을 보내서 프리에를 감명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코시 전공자들 중에서 코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양반은 안 나오는 책이 없어요. 거의 모든 전공책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코시 이름 붙은 건 다 길어요. 다 너무 길어, 증명이. 뭐 코시 수령 기준이라든지 코시 수열 어쩌고저쩌고 코시 이름 붙은 건 여튼 다 짜증나고 길고 안 나오는 책이 없어요.
짜증나. 여튼 코시를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코시도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푸리에라든지 가우스한테도 논문을 보냈다라고 하던데, 가우스는 당대부터 이미 인정을 받던 천재 수학자였기 때문에 가우스한테 논문 보내서 살펴봐달라, 검증해달라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너무 많았대요. 너무 많아서 그냥 갈로아 뭐 10대가 보낸 논문 그걸 받겠어요? 쓰레기통에 처박았지? 갈로아는 가우스는 그걸 후회했다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자, 이 갈로아가 남긴 업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일단 당대에 코시와 푸리에는 아니구나. 코시를 감명시켰던 그 논문은, 자,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배우셨죠? 3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고 4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는데 그건 공식이라고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길어요.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치안된 문자가 가득한데도 한 페이지가 돼요.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외울 수 있는 공식도 아니고 쓸 수 있는 공식도 아니긴 해요. 자, 근데 갈로아가 증명한 건 이거예요. 5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을 해요. 5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그거 이외에 뭐 딱히 업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소논문은 썼던 것 같은데 그거를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로 인해서 검토되지도 않았고, 뭐 어떻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가우스가 20살, 가우스를 왜 자꾸 가우스라고 그러지? 갈로아가 20살 때 이제 드디어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자, 여기에 대해서도 증언들이 엇갈리긴 합니다. 갈로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데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갈로아가 짝사랑하던 뭐 약혼녀라는 기록도 있긴 한데 짝사랑이라는 기록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짝사랑 뭐 밀당? 썸녀? 그쯤 될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그래서 술김에 개빡쳐서 3일 뒤에 결투를 하자고 결투 신청을 합니다. 권총결투야. 권총결투를 신청하고 그 3일간에 있었던 일은 제 내피셜입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좆됐다 생각했겠죠. 왜냐면 자,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총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사가 결투를 신청을 해놓고 죽음이 두렵다고 피할 수는 없으니 결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3일 갈로아가 가장 열심히 수학 연구했던 그 3일 동안 자신의 머릿속에 맴돌던 수학적 아이디어를 정리하게 됩니다. 고작 14페이지예요. 그 14페이지에는 어떤 한 여인 때문에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되게 중간중간 낙서도 있고요. 되게 산만해요. 그리고 3일 동안 정리를 했는데 교수들이 설명하라 그래도 막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그거 얼마나 대충 했겠어요. 그리고 그 14페이지에 달아낸 그 메모를 친구한테 맡깁니다. 결투에서 내가 죽으면 이거를 세상에 알려라 하고 결투에서 진짜 죽어요. 20살 때. 자, 그리고 그 14페이지를 친구는 한 두세 군데 보냈던 것 같아요. 두세 군데 보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그 내용이 뭔지 이해를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다른 수학자의 손을 거쳐서 다듬어진 다음에 학문화돼서 출판이 되는 데까지 거의 3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20살짜리가 고작. 그게 뭐냐 하면 현대대수학의, 그러니까 초상대수학이라고도 하고 현대대수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현대대수학의 시작점으로 불리우는 국론입니다. 국론. 초상대수학은 5차 이상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건 이제 왜 초상대수학이라고 하냐면 초상대수학 앞부분을 배우게 되면 대략 좀 아득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연산이라는 것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고 이런 연산이라는 게 있다고 하고 이 문자와 이 문자를 이렇게 연산하면 이게 나온다라는 연산 시스템을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군이라고 하고
이 조건에 이 조건까지 만족하면 뭐 아벨리안 군이라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는데, 현대대수학은 전공자가 아니면 평생 접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군 환체, 그러니까 그룹 링필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학문인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말로만 설명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여튼간에 그걸 20살짜리가 해낸 겁니다. 하나의 학문의 고전을 끝내고 현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20살짜리가. 그래서 나는 갈루아의 천재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어떤 자료에는 뭐 전공서적이나 이런 데서 갈루아의 평가가 야박하다라는 내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루아의 평이 야박한 책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튼 갈루아의 죽음에서도 막내 동생이 병원에서 그 죽음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그 친구가 결투에서 사망했다라는 것도 정설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결투를 했던 친구도 원래 친한 친구여서 결투를 하기 싫었는데 결투하고 나서 죽이고 난 다음에 슬퍼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뭐 되게 산만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루아가 주목받는 수학자가 된 건 4, 50년 뒤에요. 4, 50년 뒤. 4, 50년 뒤고 20살짜리가 생애에 이름 있는 수학자로 삶을 산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생애에 대한 기록은 그닥 신뢰할 만한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사후에 뒤진 뭐 생활기록,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뭐 애가 뭐 광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말도 있고, 뭐 성격이 안 좋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고 여튼간에 그 짧은 20살의 인생을 갈루아는 마감을 하고 현대대 수학이라는 욕할 뻔했다. 전공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학문을 창조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그 갈루아의 기록을 쳐박고 잘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야코비하고 가우스한테 보내줬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 야코비도 가우스도 그걸 보지도 않았다 그래요. 보지도 않고 뭐 해서 이제 가우스가 나중에 알고 나서 그때 칠판 지우개 맞은 그 면접관들 있죠. 그걸 맹비난했다고 그러죠. 이런 천재를 왜 놓쳤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갈루아 같은 경우를 남기지 말라라고 해서 수학만 잘하고 성격 더러운 인간들도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최대 수혜자가 이제 푸엔카레이기도 합니다. 푸엔카레는 밀레니엄 7난지 중에 하나인 푸엔카레 추측을 한 사람이 푸엔카레인데, 이 양반도 좀 모호성이 굉장히 많아요. 모호성도 굉장히 많고 논리를 뛰어넘는 경우도 많았고, 푸엔카레 추측도 지가 추측을 내놓으면서 아마도 이 문제의 증명은 우리를 아주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들 것 같다라는 희한한 말을 남겨요. 네, 그 푸엔카레 추측이 증명되는데 대략 180년 정도가 걸리긴 했습니다. 2008년인가 러시아 수학자 그레고리 페렐만이 그걸 증명하게 되는데, 페렐만 이야기도 한번 다루면 되게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튼간에 갈루아라는 수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내가 수학 역사나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는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중간중간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 학생들이 이걸 재밌어 했어요. 왜 재밌어 했냐? 수업 시간에 수업 안 하면 뭐든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을지 지루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하나씩 풀어내어 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갈루아에 대해서 이제 대강 알아봤고요. 수학적인 내용은 지금 내가 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말로만 해도 다룰 만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에블라스트 갈루아라는 수학자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고요. 그는 매우 짧은 삶을 살았고 아주 천재적이었고 큰 업적 하나를 남기고 병신같이 결투하다가 총 맞고 죽었다. 요약하자면 이게 전부 답니다. 성격이 지랄 맞았다.
까지가 요약하면 다겠네요. 혹시 수학자나 수학적인 내용이나 수학의 역사 에피소드 같은 부분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무조건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이 에피소드가 이러이러했어요 라는 댓글이나 아니면 이런 거 좀 다뤄주세요 하는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주시기만 하면 제가 무조건 다뤄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면 공부를 해서라도 다뤄드리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영상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